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지친 일상에 비타민이 되어드리는 엔돌핀이 되어드리는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일 인 가구가 늘면서 음식 트렌드 역시 미니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큼직해서 혼자 먹기에 부담스러웠던 피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급 재료로 혼자서도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든 피자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하죠.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1인 가구들이 요즘 즐겨 찾는 매장이 있답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 이미 맛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혼족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피자. 상자를 열어보니 사이즈 한번 깜찍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먹기 부담스럽고 가격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다른 피자들보다는 가격도 괜찮고 양도 딱 적절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혼족들이 가게를 즐겨 찾으며 인기 급상승이라는 피자. 피자는 여럿이 함께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확 깨고 미니멀한 사이즈로 만든 것이 인기 비결이랍니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신 거예요? 1인 가구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자기 개성이 많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면서 이제 피자는 이제 나눠 먹는 어떤 개념보다는 자기가 먹고 싶은 피자를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피자를 자기 스스로 혼자서 먹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냥 기존의 패밀리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만 파는 그런 피자 브랜드가 아닌 혼자서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피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세계 3대 요리 스쿨인 CIA를 졸업한 이후 해외에서 1급 요리사로 활약하다 국내 유명 피자 회사의 연구 개발로 많은 히트 상품을 출시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즈에 대한 어떤 조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즈 같은 거 블렌딩도 해서 스페셜 치즈를 만들어냈고요. 도우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에서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바삭하고 조금 더 촉촉하게 그렇게 이렇게 좀 만든 저희 숙성한 방법으로 만든 도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 또한 굉장히 좀 대중적이지만 단순히 대중적인 게 이제 싼 느낌이 아닌 굉장히 좋은 재료로 고급스러운 맛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들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킨 3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단 하나의 메뉴도 빼놓지 않고 모든 메뉴가 특별하다는 철학으로 만든다는 피자. 엄선된 프리미엄 치즈와 토핑을 이용해 주문 즉시 조리한다는데요. 직화로 구운 스테이크와 베이컨, 페퍼로니, 햄 등을 도우 위에 가득 올려 구워낸 피자. 입안 가득 고기 맛을 즐길 수 있어 마니아들이 많답니다. 탱글탱글한 새우를 듬뿍 넣고 여기에 황 셰프의 비법이 담긴 매콤달콤한 소스를 얹어 구워낸 피자. 한 입 먹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해소된답니다. 이번에는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도우 위에 피자 소스를 올리고 고품질 치즈를 듬뿍 넣어 만든다는 피자.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랍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시니어 분들은 이제 좀 담백한 포테이토 피자류들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치즈 피자, 심플하게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피자들 어머니들이 많이 픽업해 주시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스페셜 피자들, 육식용 피자나 아니면 불새우용 피자들 이런 피자들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문량도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전국에 있는 더 많은 1인 가구가 맛있는 피자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 중인 것이 있답니다. 은퇴하신 분들, 실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은퇴하신 분들조차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그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창업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송파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범 매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또 분들이 이제 더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샵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주방에도 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보다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희망적인 생각이. 혼족을 위한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현재 창업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창업을 일으키고 있고요.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개까지는 저희가 가맹비랑 교육비는 면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같이 커갈 수 있게 이 브랜드가 지금은 이제 어린 아기 같이 지금 한두 개가 이렇게 계속 3개, 4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같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크게 이제 큰 어른으로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게 지금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재료와 고급스러운 맛으로 혼족들이 반한 프리미엄 피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그 인기 이어가리라 기대됩니다. 의학기술 발전을 통해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각종 질병을 안고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 트렌드아디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꼽힌 암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빠른 진단과 정확한 조치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 2인 만큼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위대장내시경을 정기검진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뚝 떨어지고 조기 발견 시 완치율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5대 암으로 알려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그중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은데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소화기 전문내과에서 심도 있는 상담과 함께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시경 의료 서비스가 대중화돼 많은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병력과 증상에 대한 주치의와의 자세한 상담 및 직접 시술, 시술 후 결과에 대한 설명, 치료, 그리고 향후 추적 관찰이 가능한지, 특히 소화기암 검진의 경우 소화기내과, 내시경 전문의가 직접 하는지, 또한 용종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일 검사, 그리고 시술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의 불편을 없앤 병원들도 많아졌는데요. 의료용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침대 시트, 베개 등 한 명의 환자가 사용하면 바로 새로 교환하는 것이 위생적이겠죠. 위내시경은 굵기가 가는 고화질의 내시경을 구강 내로 삽입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의 점막을 관찰하여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여부를 진단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조직검사나 위암의 제1원인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아직도 가끔 받으시는 위장 조영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정확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만큼 높은 해상도를 가진 내시경을 사용하기에 정밀하고 편안한 진단이 가능해졌답니다. 이러한 시스템 대장 내시경에도 적용되는데요. 대장 내시경 잘 끝나셨고요. 결과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대장은 이렇게 대장 내시경 기계를 항문을 통해서 대장의 가장 깊숙한 곳, 여기가 바로 맹장이거든요. 여기까지 집어 넣었다가 쭉 빼면서 관찰하는 검사고요. 제가 이제 혹을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찍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혹은 내시경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해서 떼내게 돼요. 지금 시술 후에 이렇게 절제가 완전히 되신 거고요. 출혈이라든지 다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혈해놨고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시술은 잘 되셨어요. 검진 결과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 꾸준한 관리가 가능한데요. 2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몇 달간 복통이 지속되어 낫지 않아 저에게 내원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보고 하셨는데 호전이 없어 위내시경을 시행했고요. 결과 사기 위암으로 진단되셔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위암일 수 있기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또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생애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고 계시다가 저와 상담 후에 처음으로
내시경, 대장을 진행하셨는데요. 대장암이 진단되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나이 불문 정기검진은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검진.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내시경의 중요성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소화기 내과 전문의 윤혜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기 검사를 정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검진, 정기 검사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좋은 건가요? 5대암 검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의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매년, 유방암의 경우에는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 자궁암의 경우에는 만 20세부터 2년에 한 번, 간암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한해 만 40세부터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걸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검사 간격을 지키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도 질환이 발견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검진 간격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시경을 받기 전에 뭐 주의사항이 있다거나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전 환자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경험 많은 전문의가 검사한다면 충분히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내시경 검사 자체가 부담이시라면 요즘은 진정 수면 내시경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이 나와 있고요. 또 수면하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시라면 얼마든지 깨어있는 상태로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 내시경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면 내시경이 좋은 건가요? 수면 내시경이다, 비수면 내시경이다, 더 좋고 나쁨은 없고요. 환자분께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일단 뭐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100세가 목표시라면 무엇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건강관리에 두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습관 관리, 운동 등으로 건강을 지키시고요. 몸이 아프실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보시면 되세요. 한국은 건강검진 시스템이 세계 최고거든요. 5대암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또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조기 이암의 안치율은 95%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시경의 중요성,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윤혜리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부동산 투자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로 부동산 투자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김현정 리포터가 그 고민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하디슈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 가져왔는데요. 바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그 궁금증 풀러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며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이 많죠. 이 분양사무소 역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했는데요. 월세 받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보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러 왔어요. 신문을 봤었어요. 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고 문의를 했더니 노후에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상품도 가지각색. 요즘은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인기 있는 상품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예전에는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이런 쪽으로 많이들 아마 수익형 부동산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 주택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고, 상가 같은 경우는 내 실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섹션 오피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이유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션 오피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약 33제곱미터 미만의 10인 이하 기업체가 입주하는 사무실을 뜻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분양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이나 1, 2인 기업 등 최근 기업 트렌드와 맞는 공급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름 특성상 소형 사무실일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할지. 일단 소형 사무실이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뭐 1인 기업들이 요새 증가 추세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기업 규모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3호실, 4호실, 5호실 아니면 전층까지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붙였다가 나눴다가 이렇게 할 수 그리고 있는. 기업에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이런 개인한테 임대 놓는 것보다 공실 발생도 적고요. 그리고 월 임차료를 밀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도배장판 같이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임대인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섹션 오피스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섹션 오피스가 분양될 곳 인근은 재개발을 앞둔 지역으로 약 1만 6천 세대가 이동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무래도 오피스다 보니까 업무 환경이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게 또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희가 총 18층 건물이에요. 18층 건물 중에 1층에는 업무를 보시다가도 내려와서 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브런치 카페라든지, 그리고 또 2층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품 파는 그런 이제 문구점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 건물은 저희가 오피스로 다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총 18층 건물 중에 18층에 루프탑이라고 하는데 스카이 라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 정원으로 쓰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복합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스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이제 사무 공간이라든지 다른 이제 편의시설 그런 것들 한 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 건물인 만큼 내부의 크고 작은 회의실은 물론 손님 접견실, 휴게실 등을 공용시설로 마련할 예정이고요. IoT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영위할 수 있답니다. 특히 옥상엔 정원과 루프탑,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해 사람들이 잠시 쉴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녹색 인증 건축물 인증을 받아 에너지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질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전매 제한이라든지 뭔가 많은 분들이 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주택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도 다 걸려 있고, 저희 물건은 일단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서 해당도 안 되고요. 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파시고 싶을 때 아무한테나 명의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금 규제나 전매 제한이 없어 조기 분양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알아보고픈 분들 서두르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일반 부동산 투자자나 혹은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주목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피셔서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인 기업 증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소형 사무실 섹션 오피스. 투자를 원하신다면 정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취업난 시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와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 조용구도 궁금한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되었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와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남다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꿈꾸는 이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졸업작품 만들면서 내가 지금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ODA 쪽 그 전문가분 교수님을 찾아갔고 그 교수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다듬어졌었습니다. 아프리카 창업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알게 된 공모전이고 주말 시간을 좀 사용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던 거고.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창업에 도전했다는 오환종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도 가고 전문 멘토링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지 박람회 갔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사업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아이디어 단계나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그 시장에 검증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증할 수 있고 많은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 하지만 오한종 대표가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우리나라 외교부 산하신생기관에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8년 6월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아프리카 특화 정부 출연기관으로 다음 달이면 설립된 지 만 2년이 되는 신생 조직입니다. 기존의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리 청년과 기업, 민간단체들이 아프리카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은 설립 이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종합적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한국과 아프리카 간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아프리카 창업 아이디어 대회는 작년에 이어 2번째 실시되는 사업으로 30세 이하 인구가 70%를 차지함으로써 젊은 대륙으로 일컬어지는 아프리카와 한국 청년층 간 미래 지향적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에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창업 아이디어 대회는 2019년에 이어 2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아프리카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참신한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운영자들을 모집 중에 있답니다. 네, 선발 기준은 3가지 기준을 두고 봅니다. 창의성, 시장성, 사업성인데요. 먼저 창의성 부분에서는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2번째, 시장성 부분에서는 시장 환경, 고객층, 경쟁업체 분석의 적절성과 경쟁력 확보 전략의 타당성, 틈새 시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의 경우 사업화 목표와 계획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 3가지를 두루 갖춘 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시장성, 사업성을 두루 갖춘 10명의 창업자를 선정한다는데요. 5개월 동안 사업화, 상품화 전략, 마케팅 전략 등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전시회와 현지 시장 답사 기회도 제공한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스타트업 전문가를 초청해 현지화 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창업 아이디어 대회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현지 전시회, 현지 시장 답사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프리카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의 실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에 해당하고요. 사행성 혹은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면 어떤 분야든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타기관 주최 아이디어 대회에서 3천만 원 이상 상금을 수여한 아이디어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800여 명의 제한 아프리카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제한 유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현지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이곳에서 개별 부스를 운영하고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정부 관계자, 민간 기업, 투자자, 스타트업 관계자 등을 만나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향후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스타트업 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니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아프리카 창업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종길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아프리카는 그 소개 영상에서도 그 언급되었듯이 젊은 대륙입니다. 그리고 젊은 대륙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 분야에 있어서는 핀테크라든지 보건의료, 전자상거래 뭐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는 원조의 대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기존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앞으로는 우리 청년이란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 젊은 창업자들,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려워 이렇게들 생각하십니까? 뭐 작년에 이제 처음 실시해 보니까 이게 정말로 좀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이제 컨설팅도 받고 여러 전문가들과 또 이해를 나누고 현장에 가서 또 아프리카 현지 전시회에 또 참여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고 또 그 아이디어를 또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또 찾아 나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추진하고 있는지요? 그동안에는 그 재단에서 뭐 우리 청년 교류 확대라든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창업 아이디어 대회, 오늘 소개해드린 창업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서는 작년에 이제 선발된 팀들이 실제 현지 스타트업과 MOU를 체결하거나 또 현지에서 어떤 그 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뭐 이러한 그 성과와 또 더불어서 뭐 그동안에는 재단이 아프리카에 대한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앞으로도 아프리카 특화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또 민관 협력을 또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종길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대입에 성공하고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를 인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단한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힘에 그치지 않고 저희 학원에서는 먼저 오면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학습적인 로드맵과 또 재정적인 로드맵을 같이 짜고 또 공부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요. 수업은 일단 우리가 보통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면 각자 자기주도 플래너가 있어요. 그 플래너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요. 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내가 읽고 싶은 책, 오늘의 성공이나 감사, 그리고 나의 기분까지도 먼저 한번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학습 과정을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모든 학습의 경험이 즐거울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게 자기주도의 첫걸음이고요. 또 이제 초등 저학년 같은 친구들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하는 거를 연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주도 플랜은 어떻게 작성하는 거고 과목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과정들을 연습하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요. 아름아름 동아리도 만들고 자신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친구들끼리 만든 팀으로
가지고 뭐 과목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주도적인 계획 아래 자신의 공부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수학과 간단한 어휘를 바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를 하고요. 초등부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을 위주로 공부 방법을 정하거나 또래와 함께 흥미, 관심사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조사하고 의견을 모아두었다가 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만으로 자기주도력이 향상된다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자기주도력 향상을 쑥쑥 키우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꿈과 목표를 찾는 데 있는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을 때 공부만 달려가면 안 되고요. 저희는 반드시 재정교육에 함께 들어가서 재정적인 목표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와 재정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지출, 소비의 우선순위, 돈에 대한 나의 생각 등 재정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에 힘을 기를 수 있다고요. 네, 재정교육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공 노트라는 걸 적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성공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적게 되어 있고요. 이 성공 수첩을 적을 때 작은 성공이라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성공이 눈사태처럼 올 거다라는 마인드로 성공 수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돈 기입장인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용돈 기입장이 아니고 이번 주 받은 용돈이 얼만데 그걸 소비, 저축, 기부, 투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결정하고 정해보고 그걸 매일매일 확인해서 내가 얼마큼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지 용돈 기입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생애 주기별로 경제나 재정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문맹에 처한 아이들이 아니라 좀 밝은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재정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아이가 되어라 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도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을 연 3에서 4회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이들 성장할 때 보면 너무 좋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공부 외에 자신의 어떤 재정적인 로드맵까지 짜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도 처음엔 잘 모르셨다가 에이 우리 애가 무슨 뭐 재정교육이야 무슨 자기주도 학습이야 그냥 국영수 만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학부모님 교육을 해드리고 또 아이와 함께 집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함께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 형태는 자율적인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이들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해 학업이나 생활 전반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숙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처럼 많은 전국의 교육기관과 또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단지 100점을 위한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닌 정말 아이들의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그걸 위해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고 또 어떻게 스스로 계획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또 그렇게 되시도록 함께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교육으로 다양한 난제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의 성취를 한껏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을 해서 배달받는 언택트 소비가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공산품에서 신선식품까지 물품이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신선도 확보가 필수적인 수산물 유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품업계 내 소비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식 수요는 줄고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어업 관계자 역시 바빠졌답니다. 오늘 제작진이 찾아본 곳 역시 그러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 혹시 어디 가시나요? 예, 지금 어장에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출발. 잠시 후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추더니
무언가 가득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 삼배째 굴입니다. 삼배째 굴이요? 예, 이 새로 개발된 특이하게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굴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진 스태미너 가득한 굴. 제대로 보니 이 굴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예, 최초로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해에서 바로 잡아 올려 신선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굴. 맛이 궁금하죠? 요거 바로 먹어도 되나요? 예, 바로 한번 짜서 볼 수 있겠습니까? 맛있어요. 비리지도 않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요 굴이 어디에 좋아요? 예, 우리 삼배째 굴은 일반 굴과 달리 안연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양식으로서 최고입니다. 문제는 이 신선한 맛을 고객 식탁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잡자마자 무태서 바로 이렇게 씻고 손질한 후 아이스박스 용기에 넣고 바로 배송을 하고 있다고요. 뭐 손님들의 호응은 대단합니다. 뭐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 해줄 입장입니다. 식당용은 이렇게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배송하고요. 가족용은 쉽게 맛볼 수 있도록 껍질을 깐 상태로 보내기도 한답니다.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물건이 나가나요? 예, 이 물건은 소량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 같은데 근데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 유통 시스템, 이곳에서 관리 중이라는데요. 수년간 수산업에 종사해왔으며 영어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힘을 합하여 황치를 이용한 제품의 고급화에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부대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업 봉사자들이 모여 만든 법인인 만큼 굴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들을 취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고등어 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바쁜 맞벌이 가족이라든가 혼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바로 신선한 제품을 저녁에 주문해서 아침에 배달해서 바로 끓이면은 고등어 찜이 될 수 있는 고등어 찜이 있고요. 앞으로는 더 편하게 꼬막 비빔밥이라든가 장어구이 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제품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황칠나무는 도료와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이 있고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균들에 대해 항미생물 활성이 인정되어 식품에 접목하게 됐답니다. 수산물은 신선도와 저장 기간에 따라서 맛이 확실히 틀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황칠 소금에 절여서 나가고 찬 가자미나 청어 등은 황칠 나무 수액을 가미하여 비린내를 없애고 맛의 고급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저장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서 덕분에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 배송은 물론 탁월한 맛과 간편한 조리 방법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들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통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들 식탁에 신선 수산 제품이 가득 자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레 면역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기능식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녹용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녹용의 효과부터 고르는 방법까지 녹용의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의 뿔을 잘라 말린 녹용. 동의보감에서는 허약해진 몸의 기운을 북돋워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예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죠. 먼저 녹용은 크게 러시아산과 뉴질랜드산으로 구분되는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러시아 사슴은 성장력이 좋고 그 에너지가 뿔까지 고스란히 전달돼 영양분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슴의 뿔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농장. 최상급 녹용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계 사슴을 키우고 있다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사슴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이게 러시아계 엘크라는 사슴입니다. 우리 현재 엘크 품종만 사육을 하고 요새 뿔이 나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한 마리 한 마리씩 가두리를 하는 겁니다. 밥 먹자. 이곳에서는 녹용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다른 먹이를 주고 있답니다. 건초, 사과, 옥수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특이하게 생긴 사료 등장. 대표님 지금 방금 준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우리 금산에서 사육하는 사슴들에게 주로 먹이는데 이 홍삼이에요. 홍삼이요? 예. 사슴 먹이 홍삼 준다면 놀라는데요. 이 금산이 인삼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삼박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사슴은 홍삼 먹여 키우는 사슴이에요. 몸에 좋은 홍삼을 사료로 먹는 사슴들. 뿔이 쑥쑥 자랄 것도 같은데 이게 다 큰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달쯤 자란 건데요. 사슴뿔은 3월 초 중순부터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60일에서 65일 됐을 때 절각을 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자랐을 때. 그 이유는 날짜가 넘어가면은 각질화돼요. 굳어가요. 피가 말라서. 그냥 피가 마르기 전에 잘랐을 때 최상등급 녹용이 생산되는 겁니다. 왕성하게 자랐을 때 잘라 건조시킨 녹용이 바로 이겁니다. 크기가 큰 만큼 영양분도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보통은 머리에서 먼 쪽부터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데요. 제일 위에 위치한 분골 부분이 세포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조직이 치밀한 부위이기 때문에 녹용을 선택할 때 이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쓸 적에는 상대, 분골, 중대, 하대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섞어서 쓰고 있죠. 녹용 전체를 사용해 만드는 액. 보통 녹용 특유의 진한 맛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식품을 첨가한다는데요. 이때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풍열 대표는 노루곰댕이 버섯, 식용 달팽이 육을 첨가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24시간 푹 우려내면 면역력 키우는데 큰 도움 주는 녹용 진액이 완성! 된 줄 알았는데 대표님 이건 뭔가요? 대표님 방금 넣은 건 어떤 거예요? 홍삼이에요. 홍삼이요? 홍삼 달인 진액을 넣고 여기서 2시간 동안 졸여요. 홍삼 달인 물을 첨가해 2시간 더 끓여낸다는데요. 홍삼 넣는 이유가 있어요? 홍삼하고 녹용하고 궁합, 소위 말하는 궁합이 최고로 잘 맞죠. 우리가 옛날부터 보약 그러면 녹용하고 홍삼이 어우러졌을 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기운 잃었을 때 기운을 나게 해주는 게 녹용 홍삼 보약입니다. 사실 녹용 하나만으로 빠른 기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원기를 북돋아줄 홍삼과 같은 약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녹용 진액. 깔끔하게 포장돼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다는데요. 이거 하나 팔아서 얼마 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인정받는 거 이상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제 제일 큰 행복은 제가 해드린 제품을 복용하시고 좋아서 재주문하시는 게 그게 제 행복이에요. 자가 품질 검사, 영양 분석 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제품을 만드는 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답니다. 녹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은 정말로 누구한테 권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제2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은 물량을 배지를 못해요. 생산 시설이.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녹용 보급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건강 보양식으로 알려진 녹용.
원산지, 녹용의 부위, 부재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심폐기능은 물론이고 근육,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하지만 걷는 방법에 따라서 그 운동 효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걷는 해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 광고 모델인 엘리프 씨 역시 몸매 관리를 위해 요즘 열심히 운동 중이라는데요. 운동하러 갈 준비하는 거예요. 제 직업이 카메라 앞에 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어요. Let's go to the park. 엘리프 씨가 즐겨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 걷기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지만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랍니다. Because recently the weather is getting more and more beautiful and warmer. I escape from city life and come here, come to the mother nature, seeing the birds singing songs, seeing blossoms and flowers. They keep me motivated. So I come here for walking and exercising and I feel amazing. 갑자기 신발에 줄을 연결하는 엘리프 씨. 그러더니 제자리에서 여러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양발이 연결돼 있어 불편할 것 같지만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 동작이 자유자재입니다. 이 워킹화가 주는 느낌이 묘해요. And also, I would just work out for 10 minutes, but it feels like I've been working out for a long time because I still feel the effects of walking for like 1 or 2 hours. Even just I work out for 10 minutes. 대체 무슨 원리인 거죠? 제작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걷기는 나의 운명. 인간과 걷기의 관계를 연구하며 인문학으로 걷기의 보고를 연 정민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벙어리 장갑을 꼈던 생각이 나요. 벙어리 장갑 묶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발을 묶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발을 묶으면 걸어갈 때 힘이 들 텐데, 그러면 운동 효과가 좀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날 이제 작업실에서 바로 스프링을 구입해가지고 발을 묶고 걸음을 한번 딱 뗐거든요.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을 제가 그 작업실에서 걸었습니다. 걷고 발을 떼었을 때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 발을 묶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신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한번 갖게 하자, 이런 열망으로 오늘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입소문을 타고 운동화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운동할 시간은 너무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 대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다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편하게 착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능성 운동화는 남녀노소 불문 인기 만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어본 소감은 어떨까요? 일단은 너무 가벼워서 좋고, 제가 일단 발이 잘 붙는 스타일인데 일단 뒷굽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편안해서 이게 러닝화로 쓰기에도 일단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딱 신었을 때 무조건 가벼우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탄성질로 이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균형감을 찾고 동시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요? 일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5분 동안 체험을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느껴졌고, 제 몸이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요건 그냥 요새 말로 요건 꼭 사야 돼. 요거 제가 구입해서 2개 사가겠습니다. 하나는 엄마 거. 엄마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엄마한테 하나 드리고, 집에서 같이 어머니가 드라마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안 움직여요, 몸을. 저랑 같이 이거 운동하면서 보면은
5분이면 진짜 1시간 효과 낼 것 같습니다. 유용한 운동법으로 잘 알려진 걷기 운동.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에서 10분 걷기 운동으로 몸의 균형과 근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기온이 오르면서 에어컨을 사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 전에 꼭 청소를 하셔야 하는데 필터에 붙은 이 먼지를요 진공청소기로 제거해 주시고요. 필터에 곰팡이나 오래 묵혀둔 때가 많다면 알코올, 베이킹소다, 물을 1대1로 섞어서 솔로 막 닦아주고요. 잘 말려주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구였습니다.